안녕하세요, 리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떠올리고 보는 습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? 전 이 습관이 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습관이 저에겐 일종의 대응체계, 자기방어의 수단이었어요. 우리가 흔히 어떤 안 좋은 뉴스,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을 때 이미 그 처음 받는 충격에서 나중에 들려올 소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 상황에서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떠올리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중에 받을 충격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. 이미 내가 떠올려 봤으니까, 이미 내 머릿속에서 그려 봤으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, 안 오길 바라지만 온다면 조금이라도 덜 충격받을 수 있게.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, 내 일종으로 써왔던 것 같아요. 그런 습관이 그냥 굳어져 온 거죠. 애써 만든 건 아니지만. 흔히 우리가 이제 아플 때, 감기 걸리거나 어디가 몸이 안 좋을 때 인터넷에 검색하죠. 어디가 아픈 이유, 아픈 원인. 그렇게 하나둘씩 찾다 보면 굉장히 익스트림한 결과들이 나와요.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큰 병의 신호다. 당장 병원 가라, 검사 받아라. 불안해지죠. 또 우리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습관, 예시를 살펴보면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아직 시험을 치기도 전에 이미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. 떨어지면 어떡하지? 망하면 어떡하지?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.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헤어지는 순간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. 언젠가는 헤어질 거니까.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. 이렇게 그 일이 닥치기 전부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습관.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고자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, 저는. 왜냐면 이걸 말고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몰랐거든요.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왔기에 어떻게 고쳐볼 생각조차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듯이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,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제가 저 혼자 떠올려보고 또 이것저것 자료들을 첨부하면서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, 벗어날 수 있는 방법, 또 나름 모색을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너무 명확해서 서론부터 언급을 하려고 해요.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.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. 그리고 굉장히 좀 개인적인 거라 솔직히 이렇게 퍼블릭한 공간에 언급할지 말지 결정한 것도 저의 몫이거든요. 제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해도 되는 건데 또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계속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어나가자니 그것도 제 자신한테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. 물론 저는 이제 매주 준비해놓은 주제들이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업로드를 하는데 내가 뭔가 지금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, 걱정되는 부분 그런 걸 안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주제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를 끄고 나면 엄청 공허할 것 같거든요.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언급을 할게요.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 하죠. 국가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. 보통 저와 같이 20대 분들은 간단하게 하죠. 피검사, 소변검사 등등. 저는 그 건강검진을 이제 21살 때 받고 계속 안 받아왔어요. 그냥 완전 잊고 살아왔죠. 받을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젊은 사람들, 특히 20대는 자기 건강에 그렇게 아주 신경을 쓰지 않죠. 왜냐하면 젊으니까. 물론 그 여성분들 암검진, 자궁경부암 그거는 항상 받아왔고 일반 건강검진은 안 받아오다가 이제 작년부터 받았어요. 작년에 받았는데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습니다. 심각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걱정이 돼서 재검을 받으러 갔어요.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정상이라고. 그렇게 이제 잊고 살다가 이번에 몇 주 전에 받았습니다. 근데 받을 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. 뭔가 또 나올 것 같았거든요. 그냥 기분이 그랬어요. 그래서 더 빨리 이제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작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 결과를 확인한 게 이제 오전이었는데 그걸 본 순간부터 그날 하루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. 정말 고뇌에 빠진 사람처럼 밥 먹는 내내, 운동하는 내내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. 보통 한 번은 일시적인 것, 우연이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
2년째 똑같은 결과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다 제쳐두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.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검진을 받고 싶어서. 가서 이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교수님이 저를 겉으로 보시더니 제가 워낙 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별거 아닐 거다, 일시적일 거다 하고 이제 그날 검진을 받고 이제 집에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은 거리적거릴 만한 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 거죠. 뭐 지금 당장 뭐 치료를 요하는 수준은 아닌데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한 달 있다가 다시 오라 하더라고요. 뭐 지금 당장 뭐 조치를 취할 그런 게 아니래요.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럴 정도도 아니고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은. 그래서 한 달 뒤에 오라는 이제 얘기를 받고 왔습니다. 그날 집에. 절망스럽더라고요. 하루아침에 일상이 그냥 180도 바뀐 느낌? 어제까지는 정말 아무 걱정 그런 거 없이 정말 행복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뒤틀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증상과 관련된 뭐 병명, 질환, 사람들 후기를 몽땅 찾아보기 시작했죠.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. 나는 아직 뭐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내 얘기가 되니까 차원이 달랐어요. 보통 우리가 주변에 소중한 사람, 가족이 아프다 하면 걱정되죠. 신경 쓰이고. 근데 그 주체가 내가 되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. 근데 또 이건 내 몸이잖아요. 내 몸의 주인은 난데 오직 나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. 별의별 생각 다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왜 이런 게 생겼을까? 이게 약간 면역 체계 이상이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내 몸을 잘 안 살폈나? 나는 딱히 뭐 과식도 안 하고 폭식도 안 하고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나름 이제 집에서 해먹는 그런 걸로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디서 뭔가 빠졌나? 뭔가 부족했나?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 먹고 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일단 자취하면서 먹는 양이 줄었거든요. 밥 양이 줄었어요. 그래서 내가 약해졌나? 근데 이게 또 증상이 없었으니까 전혀 여태까지 몰랐던 거죠. 만약에 검사 안 했으면 평생 모르다가 뭐 나중에 끝에 가서 발견하고 그랬으면 더 이제 안 좋았겠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또 이걸 알게 됐으니까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.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내 삶이 뭔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 같은 걱정거리 하나 추가되었으니까. 근데 그게 또 내 자신에 관한 나에 대한 거니까 요 며칠 새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어요. 팟캐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상태로 내가 팟캐스트에 임할 수 있을까? 뭐 쉬어야 되나? 관둬야 되나? 마이크 잡을 힘이 없어야 내려놓지.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 가지고. 일단 내 자신부터 이게 마음이 지금 온전치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. 뭔가 내가 내 자신도 인정할 만한 그런 뚜렷한 원인이 있으면 모를까.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. 뭔가 딱 하나를 찝어낼 수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. 근데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한 달 동안 잘 관리해서 다음 검사할 때 좋은 결과를 받는 거. 그게 다니까 또 뭐 어쩌겠어요.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죠. 이 일을 계기로 제 삶의 패턴을 쭉 돌아봤습니다. 뭐가 부족했는지. 확실히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아주 그렇게 야무지게 챙겨 먹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잠을 제가 좀 소홀히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잠이 또 보약이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모든 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제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거슬릴 만한 것들을 다 한번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. 커피도 한번 끊어 보려고요. 제가 20대 초반과 이제 20대 후반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잖아요. 건강검진 공백. 그때 동안 이제 제 몸에 변화를 줬던 것들, 좀 소홀히 했던 것들,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좀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좀 돌이켜 보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이럴 때 좀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죠. 혼자 살 때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이럴 때는 누군가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가족, 집에서 좀 보내는 시간 늘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경험을 계기로 또 그 전부터 그랬지만 확실히 제가 변화된 것 중 한 가지는 알립니다, 이제. 숨기지 않아요. 저도 워낙 좀 혼자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이라서 예전에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제 떨쳐내려고 했어요, 항상.
굳이 이렇게 사사건건 다 알리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감내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. 이번에 이런 이슈도 바로 처음부터 알린 게 이제 가족이고요. 주변 친구. 그냥 알렸어요. 물론 주변 사람이 해줄 거는 뭐 위로 그런 거밖에 없지만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숨기지 않고 알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혼자 겪고 계신 뭐 질병이나 아니면 뭐 마음의 병이나 그런 것도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. 적어도 제 가까운 사람 한두 명한테는 알리는 게 좋습니다. 그 알리면서 본인도 좀 치유를 받아요. 저도 그냥 얼마 전에 그냥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냥 전화를 했더라고요. 그거 모르는 상태로 이제 전화했는데 전화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. 좀 활기를 되찾는 것 같고 그 자체가 힘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 최악을 생각하는 습관 늘 극복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뭔가 그럴 만한 일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. 그냥 털어놓는 것? 내 생각이 거기까지 가버리기 전에.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너무 행복할 때, 행복에 겨울 때, 이 행복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. 너무 이제 평안할 때 내 삶이 두려운 거죠. 이 행복의 끝이 있을 것 같아서. 행복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.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. 누군가에겐 일정 이상의 부가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고, 누군가에겐 그냥 평범한 일상이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고, 저는 뭐 행복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,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행복하다 생각합니다. 평안한 것. 나 안녕하고, 내 자신이 안녕하고, 내 주변 사람들 안녕하고, 건강하고, 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있다 하더라도, 그거조차도 행복이라고 느껴요. 그냥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것, 멀쩡히, 그 자체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. 근데 간간히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이런저런 일이 터져요.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. 아, 내가 여태까지 너무 행복했구나. 복에 겨웠구나. 그럼 그렇지. 이럴 줄 알았어. 이런 생각? 작년 말이었을 거예요.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제 외할머니한테 이제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. 외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고.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제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. 핸드폰을 들고. 바로 전화를 했죠. 무슨 일이냐. 근데 뭐 이렇게 실려가신 건 아니고 이제 혼자 가셨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가신 거예요. 그래서 입원을 하신 거죠. 아,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그날 하루도 이제 어김없이 또 혼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, 머릿속에.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시나리오,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되는 시나리오 등등 갖가지 최악의 경우는 다 떠올렸던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아, 이제 다 떠올렸으니까 앞으로 무슨 소식이 들려와도 충격을 좀 덜 받겠지? 이러고 있었어요, 그때도 제가. 또 하필 그 시기가 이제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서 그 시점에 이제 그런 일이 닥치니까 아, 그럼 그렇지. 내가 여태 너무 복이 겨웠다. 뭐 여행이냐? 이러면서 마치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둥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. 그래도 다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별일 아니길 기도했죠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. 희망을 바랄 수밖에. 별일 아니길. 근데 다행히 뭐 심각한 그건 아니어서 2,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. 행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화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을 끄집어냈었거든요. 이런 일종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. 일단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. 행복을 누려야 돼요. 그리고 있을 때 더 감사하게 여겨야죠. 당연히. 뭐 살다가 안 좋은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어서 그런 일이 닥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불행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닥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은 닥쳤을 뿐이에요. 왜 이런 일이 나에게? 너무 이런 생각에 빠지면 끝도 없더라고요.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. 인생이 내 맘대로 컨트롤 안 되잖아요. 삶에서 겪는 다양한 뭐 사건, 사고들을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닥치는 거지. 예고 없이.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. 저도 이제 아까 건강검진 얘기를 잠깐 끄집어 오면 자기 연민에 빠졌었죠. 잠시 동안. 왜 나한테? 내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갑자기. 거울을 보는데도 그냥 얼굴에 근심이 써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런 생각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냥 뭐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닥쳤겠죠. 어떠한 일종의 사인, 뭐 내 자신을 좀 더 잘 돌봐라. 몸에 더 귀를 기울여라.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돌려봐라. 뭐 나를 일깨워줄 무언가가 있으니까
그러니까 이게 오겠지.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마음을 먹고 현실에 충실하는 거죠. 그럼에도 내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. 굳이 그런 걸 끌고 와서 내 행복에 접목시켜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그 일대로 받아들이고 내 주변에 둘러보면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, 감사함을 주는 요소 그런 거 하나씩 이제 되새기는 거예요. 뭐 어쨌든 나는 지금 말 똑바로 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이미 내 기준에 충족하니까 이거 하나쯤은 이겨낼 수 있다. 극복하자 하고 이제 헤쳐나가는 거죠. 그럼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?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습관. 일단 첫 번째, 생각을 인식하는 것.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. 뭐 실패, 악화, 좌절 등 부정적인 단어가 떠올 때마다 이것을 레이블 하라고 합니다. 부정적인 감정, 생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.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,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, 억누르지 않는 것이 첫 스텝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공감해요. 저도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런 일종의 경험치가 없었을 때는 기분 전환,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장 이걸 전환해야겠다. 신나는 음악을 틀거나 계속 이 감정과 반대되는 것들을 끄집어와서 억누르려는 노력?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. 어떻게든 좀 기분을 업시키려고.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 컨트롤할 때 해온 연습 중 하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. 슬프면 울고 기분이 축 처진다. 오늘 좀 무기력하다.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 감정과 함께 이렇게 물결을 타는 느낌?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게 좀 수그러들어요. 그런 경우 있죠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가지에 너무 미쳐 있어요. 막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. 보통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도 두 손 둘발 다 들죠. 그냥 그거 하게 냅두는 거예요. 질릴 때까지 해봐라. 뭐 예를 들어 뭐 자식이 학교를 때려치고 음악을 배운다 한다. 부모 입장에서는 말리죠. 학교를 왜 때려치냐. 나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결국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라. 실컷 해봐라. 이러고 그냥 냅두죠. 본인이 실컷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가 깨닫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이제 아예 그 길로 가든가 그냥 질릴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이런 생각 인식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사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 생각을 굳이 애써서 떨쳐내려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파고들게 해보는 거예요. 좀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겠죠. 누군가는 그냥 소리내서 울거나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 털어놓거나 글을 쓸 수도 있고요. 그냥 혼자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부터 합니다. 그냥 머릿속에서 실컷 생각해요. 가만히 앉아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좌절도 느껴보고 절망도 느껴보고 원망도 느껴보고 다 할 거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뭐랄까 나도 그냥 지쳐서 이렇게 놓게 되는 빠져나오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활동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팟캐스트를 듣는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그러면서 그냥 다른 활동 하다 보면 잊혀지더라고요. 그래도 또 찾아올 수 있죠, 당연히.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냥 잘 때도 있습니다. 감사한 거는 잠은 잘 와요, 요즘. 잠은 정말 잘 옵니다. 낮잠도 자고 있고. 자는 것도 굉장히 도움돼요. 자고 일어나면 확실히 좀 사람이 몸도 가벼워지고 훌훌 털고 일어난 느낌?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현재에 충실하기. 주변 것들의 눈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. 내 지금 주변 환경. 날씨, 온도, 습도, 음식, 냄새 등등. 그냥 지금 내 현재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, 왜 내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생각하게 되는지,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을 느끼는지, 증거가 뭐지? 그런 일을 겪어봤나?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현실이 됐어.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?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질문하면서 인생에서 어려웠던 시기, 좌절을 극복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. 어쨌든 극복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죠. 그쵸? 그런 것들 떠올리다 보면 아, 내 대처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. 나쁘지 않구나.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만 한 게 없다는 게 이런저런 일도 이렇게 겪어봐야 경험치가 생겨요. 어떠한 감정도 처음 겪는 거랑 이미 겪어봤던 것도 겪는 거랑 다르거든요. 처음 겪으면 우왕좌왕하겠죠. 하지만 이미 겪어본 전적이 있으면 좀 약간 도가 트게 되죠. 뭐 어쩌겠어. 이겨내야지.
그렇게 되는 거예요. 현재, 현실에 집중을 하면서 과거에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지,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, 그때 나의 대처 방법이 뭐였는지,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것. 그것이 중요한 스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내용이 너무 중구난방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많지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거 자체로 뿌듯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도 말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기도 하고, 그럼에도 결국 돌아오는 건 원점이에요. 인생은 계속돼야 되니까. 뭐 어쩌겠어.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. 하던 거 계속 해야지. 이렇게 되네요.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건강검진. 여러분, 건강검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1년에 한 번씩 받으시고요. 그거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30대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해도 되겠죠. 본인이 필요하다면. 아직 20세 분들이라면 비용도 무료고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꼭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받으시고요. 남의 이야기는 없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. 이 세상에 남의 일이란 없다.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.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얘기하지 말라고. 한 번 더 이게 좀 경각심을 느끼게 되네요.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느낀 점들, 또 공유해주고 싶은 부분, 그런 것도 있으면 리뷰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리뷰는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.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.